많이 뇌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좀 더 비슷하게 그 프로그래밍 해보자, 모델링 해보자 한 게 SNN의 그 출발이고요. 그리고 SNN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 SNN이 뇌의 어떤 부분을 좀 더 모사하려고 했냐면 이제 그 뇌에서는 뉴런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딥러닝 패러다임이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레이어가 여러 개 있어요. 레이어가 딥하게 깊게 있다고 해서 딥러닝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마다 뉴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뉴런들을 레이어당 몇 개 넣어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각 레이어들끼리 뉴런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리고 이 연결시킨 것들을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뇌에서는 뉴런이랑 뉴런 사이에 있는 연결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뉴런 사이의 연결을 시냅스라고 추상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 W랑 B 같은 웨이트랑 다이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중치랑 편향을 줘서 이 뉴런에서 뉴런으로 넘어갈 때 그 값을 어떻게 변경시킬 건지를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원래 딥러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제 사실 뇌에서는 어 이제 여기 이제 시냅스가 있고 뉴런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자극이 이렇게 가서 이 뉴런에 쌓이면요. 어, 이 전 뉴런이, 그러니까 시냅스 전 뉴런을 프리시냅틱이라고 하는데,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스파이크가 터져서 이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그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서는 그 시냅스 후 뉴런은 이 그 받은 자극의 토대로 얘가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뉴런도 하나의 세포잖아요. 신경세포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에 셀이 있는데 그 셀의 막 사이에 이런 그 게이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온들이 이걸 통과하고 통과하면서 그 포텐셜이 바뀌고, 이게 어느 역치를 넘어가면 그 스파이크가 딱 터져서 다음 뉴런을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스파이크가 모여서 그 그래프로 대충 나타내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스파이크가 모여서 그 멤브레인 포텐셜이 모여서 멤브레인에 있는 포텐셜이 모여서 어느 임계점에 넘어가면은 얘가 팍 터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 터진 걸 스파이크라고 하고, 이 스파이크가 전달되면서 뇌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정보들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더 모방하려고 한 게 SNN이고요. 그래서 그 SNN에서는 그 이런 정보 전달이 스파이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스파이크는 1이랑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이랑 0이니까 비트가 하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SNN이 이런 뇌에서 좀 모방을 해서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우리 뇌를 좀 더 모방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를 되게 이피션트하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 딥러닝이 뭐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 뭐 몇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쓰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제가 대충 아는 거는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A100이라는 GPU가 있는데, 그게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그거를 한 몇백 개 정도, 몇백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몇천 개, 몇백 개를 몇 달 동안 돌려서 프리트레이닝을 해요. 그게 이제 파워가 엄청 많이 쓰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그냥 저기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넣어버리기도 하고 열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딥러닝들이 이제 가고 있는 방향에서 CNN은 이제 좀 더 그 파워를 덜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어,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슬라이드 좀 따라가 보면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끊고 질문할 거나 좀 이상한 거 있으면은 바로 말해 주셔도 돼요. 바로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요. 딥러닝은 브랜치 오브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 전에 머신러닝이 원래 있었어요. 그 머신러닝은 이제 그 사람의 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습하는 방식으로 그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패러다임이고 이제 거기 아래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를 여러 개 깊게 쌓아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하이레벨 앱스트랙션인데라고 유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여러 개의 레이어들을 네, 처리하는 레이어들을 이제 만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레이어가 그냥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논리니어 펑션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막 질문 있으면은 좀 제가 좀 스킵하면서 설명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편하게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랑 뭐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신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에서는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런이라고 하는 그 가장 심플한 형태의 그 딥러닝의 원형이랑 그리고 이제 CNN, RNN이 있고요. 그 CNN은 뒤에서 설명할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뉴럴넷이라는 게 있고 퍼셉트론이라는 그 저의 뉴런을 좀 모방한 게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레이어에서 하나가 퍼셉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R는 CNN 이렇게 발전했고 그리고 IBM이라고 레스트릭 볼츠만 머신이라는 그 어떤 확률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한 힌트의 그게 있고 논문이 있고 그리고 DBN이 아마 딥 빌리프 넷이라고 그 IBM을 여러 개 쌓은 거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노이징 오토엔코더 뭐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부터가 그 딥러닝이 이제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알렉스넷에서 얘네가 되게 그러니까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미지들 가지고 와서 그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에 그 이미지 정보를 맞추는 그런 챌린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알렉스넷이 좀 확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그다음에 레즈넷이라는 것이 이제 여긴 안 나와 있는데 2017년인가에 이제 그 사람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이제 CNN이 부각을 좀 받고 그때부터 좀 딥러닝이 좀 두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여기서 좀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좀 옛날 논문이에요. 아마 1989년, 네, 여기 써져 있는데, 이게, 저도 이거 안 읽었고요. 일단은, 일단, 그,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멀티레이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아까 말했던 아까 FCN이라고 써졌나? 네,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그, 이론을 먼저 여기서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어, 잠시만요.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니버설 어프로시메이션 시어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딥러닝의 이론적인 그 뒷받침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학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레이어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논리니어 펑션이 있어서 그게 있으면은 어떤 펑션이든 어떤 정확도로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응용 사이드에서 어플라이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좀 더 연구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니까 뭐 박사 이후로 뭐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밟아 나가시려는 사람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응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써서 그걸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사실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론을 만들고
음, 네. 이런 이론을 만들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네. 이론 쪽으로 좀 가는 게 좀, 네, 저는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챗GPT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발달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저도 챗GPT 많이 쓰고 그 코파일럿이라고 코드 도와주는 애들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사실상 이제 뭐 이런 쪽도 당연히 저는 인공지능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사실 이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네, 저한테는 이제 제 강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도 만약에 제가 작년 여름에 들어와서 이걸 봤으면은 되게 좀 막연하게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그냥 네, 점점 시간을 투자해서 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딥러닝 툴들로 지금 이게 옛날 자료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토치랑 텐서플로우만 보시면 되고요. 토치는 이제 원래 텐서플로우가 먼저 있었고 구글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토치가 나왔는데 이제 텐서플로우가 좀 그 앱스트랙션이 추상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 이거를 좀 수정하거나 뭐 디버깅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 프레임워크 안쪽에서 동작하는 게 많으니까 연구자들이 이제 코딩을 해서 직접 뭔가 수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텐서플로우가 원래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토치를 좀 많이 쓰다가 이제 텐서플로우가 그걸 보고 여기서 여기는 없는데 그 케라스라는 거랑 이제 흡수를 했거든요. 텐서플로우 2가 나왔고 그때부터는 이제 텐서플로우랑 토치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텐서플로우가 블랙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네, 그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른다 해서 블랙박스고 근데 텐서플로우도 좀 화이트박스 쪽으로 많이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냥 이제 사실 텐서플로우랑 화이트치랑 큰 차이가 없고 지금은 그래서 뭐 본인이 공부하시는 교재에서 사용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CNN 설명이면은 얘가 이제 위에가 알렉스넷이고 네, 아래가 구글넷인데 이제 알렉스넷이 이제 처음으로 그 CNN을 좀 성공적으로 어프로치한 모델이고요. 지금 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모델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당시 그 프로그래밍 그 리소스 한계 때문에 GPU가 그 메모리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네 그래서 딥러닝 발전이 사실 GPU 그 컴퓨팅 리소스가 발전하는 거랑 같이 좀 결의 가치가 그리고 알렉스넷이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스넷을 시작으로 그 기존에 있던 이론들을 좀 적용해서 뭐 렐루도 적용하고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거 뭐 그리고 그게 뭐야 그 뉴런들 죽이는 거 있잖아요 드랍아웃 같은 것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다가 이제 구글에서 구글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네이밍은 이게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구글넷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하면 르넷이라는 게 사실 CNN에서 처음 나왔던 CNN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이름이 이렇게 재치 있게 지은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브란치가 나눠져요. 저희 그 데이터 구조 공부했으면 트리 알잖아요. 트리 스트럭처로처럼 얘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그 레이어가 여러 개로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져요. 그래서 이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지금 이렇게 브란치를 펼쳐지는 것 중에서 뭐 여기 보면은 1 곱하기 원 바이 원도 있고 뭐 3 바이 3도 있고 5 바이 5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브란치를 펼쳐서 잘 되는 쪽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딥러닝이 학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점점 그 수정을 하거든요. 그 가중치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자동으로 얘네가 알아서 맞는 쪽으로 가서 학습을 하겠지라는 그런 느낌의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에 하다가 막히거나? 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알파고도 있던데 일단 네, 강화습이 딥하게 들어가고 알파고가 잠시만요.
지금 이것까지 설명하기가 좀 깊은 것 같긴 한데 그 박재승 선생님도 좀 설명을 했었으니까 이제 음 이제 강학습이 크게는 모델 베이스드랑 모델 프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바둑이잖아요. 바둑은 저희가 어떻게 두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선과 선 사이에 그 놓는 점이 있고 선마다 번갈아 가면서 놓고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이제 알파고에서 모델 베이스드라고 불리는 부분은 이제 그 서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MCTS라고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고 하는데 어 이 그러니까 강학습이 알파고가 사기인 게 그 사람은 그냥 하나 놓고 있을 때 얘네들은 그 컴퓨터 가지고 한 50수 60수를 이렇게 미리 두는 거예요. 그 여러 개를. 그런 걸 이제 MCTS라고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고 하고 또 롤아웃 넷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롤아웃 넷이라는 걸 가지고 그 트리를 이렇게 서치하듯이 이렇게 좋은 트리 노드들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내가 미리 가보는 거예요. 그 수를 뒀을 때 그 다음으로 가서 이게 어느 결과가 나오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모델 베이스 기반으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화습에서 쓰이는 뭐 밸류 네트워크나 플래시 네트워크 이런 것도 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몇 시죠? 네.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딥러닝이 이제 깊게 쌓으니까 당연히 그 파라미터도 많고 그 지금 주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에 근접하도록 학습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데이터들에 너무 가깝게 피팅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 바깥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원래 함수가 그 중이런식이라고 생각하고 뭐 근데 데이터가 뭐 여기에 많고 여기에 많은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다 피팅을 하면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당연히 좀 망가질 확률이 높죠. 혹시 좀 받아들여지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그 데이터에 있는 것만 학습하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걸 이제 막아주고자 하는 게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지금 주어진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니까 다른 데이터가 나왔을 때도 얘를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좀 일반화할 수 있는 성능을 높이자라는 측면의 알고리즘이고요. 이게 네, 지금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 너무 많이 네, 학습이 되어 있는 걸 오버피팅이라 그러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테크닉이 되게 많아요, 딥러닝에서. 그래서 뭐 배치 노멀라이즈 아까 말했던 거, 드랍아웃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이제 뒤에서도 계속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최적화 방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다면 아마 사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NH랑 아다 데이터 얘네 두 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네 개는 좀 유명한 알고리즘이라서 아마 배우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여기서 다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그 딥러닝에서 어떤 이 레이어들을 거쳐서 값을 아웃풋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웃풋이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진짜 값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왜냐면 얘가 잘 했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랑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하려면은 아웃풋 값이랑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거리를 잰다고 해서 뭐 그냥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도 있고 빼서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도 있고 빼서 제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로스 펑션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냐라는 로스 펑션을 얘 둘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는 어프로치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스 펑션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로스 펑션이 0에 가까워질수록 좋잖아요. 왜냐면 내가 손해를 본 게 내가 실수를 한 게 얼마나 크냐라는 거를 담고 있는 그 함수니까.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을 이런 식으로 가상의 어떤 스페이스에다가 이렇게 펼쳐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쪽이 경사가 가팔라서 이쪽이 0에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가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로스를 점점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마다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편차가 있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또 딥러닝에서 좀 중요한 화두예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없어요. 질문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0으로 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잠시만요. 할 게 많긴 한데 어, 지금 이 로스 펑션이라는 스페이스에서 0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적은 네, 기울기가 그러니까 낮은 쪽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은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요. 기울기를 보고 내가 갈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그렇게 되고 이제 거기서 좀 다른 테크닉들이 들어가서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얘는 레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이라는 건데 얘는 뒤에 아마 이게 있어서 챕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냥 확률적인 모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는 비전 쪽에서 그 비전 쪽에 있는 그 서브 도메인이라고 찍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이 되는데 시멘틱이잖아요. 임의적으로 분할한다라는 뜻인데 지금 보면은 사람이랑 오토바이랑 뒤에 있는 뒤에 자동차랑 나무랑 집이랑 이런 것들을 색깔로 구분을 해놨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다 보니까 사람끼리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그 객체마다 또 아빠랑 쌀이 있으면은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고 이게 네,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고 디텍션 메소드라고 해서 그 ICNN 위주 그 알고리즘들이 성능을 이제 많이 내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백혈구 찾는 거가 디텍션이겠죠? 네, 디텍션 메소드를 이렇게 있고 RNN, ASTM 얘네는 그 약간 시계열을 다루기 위해서 좀 보완이 된 건데 그 시퀀스에서 그 인풋을 예를 들어서 시퀀스가 5개가 있으면은 1번부터 다섯 개까지 똑같은 거에다가 흘려주면서 그 얘가 이제 넥스트 셀 스테이트 얘는 LSTM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넣었을 때 아웃풋이 1로 나오고 넥스트 셀 스테이트랑 넥스트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리커런트 뉴런 그렇게 해서 그 대비적으로 그 뉴런이 동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이전 정보들을 계속 가져가서 더하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치결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강하스 얘는 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얘가 아까 대충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할 때 그 단어들이 자체로 넣어주진 않고 단어들이 가공해서 넣어주는데 그 가공하는 방식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맨이 워먼이 되고 엉클이 언트가 되고 킹이 퀸 되잖아요. 남자가 여자로 됐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이 화살표가 이만큼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이 그러니까 단어들을 모아서 얘네들을 가공할 때 그 저희가 모아놓은 데이터의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가공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해서 잠재 공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매핑이 되거든요. 이 단어들이 각각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데이터를 월드 임베딩 했을 때 맨이랑 엉클이랑 퀸이랑 킹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핑이 됐고요. 매핑이 됐는데 이제 데이터가 좋았는지 이 남자랑 여자라는 특성이 이렇게 벡터로 깔끔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잘 된 거죠. 월드 임베딩이 잘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끄덕이지 말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죠. 네. 얘는 이제 생성 모델이라고 해서 그 생성 모델 중에 하나인데 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어드바이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얘가 생성하는 애고 그 생성하는 애 공격하는 애라고 그 적대 신경망이라고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 해서 공격하는 애가 있고 그리고 만드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가장 유명한 예시인데 네, 경찰관이 있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그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위조 지폐를 만들고 경찰관이 그거를 이제 위조 지폐를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처음에 만든 위조 지폐가 좀 별로여도 얘가 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위조 지폐를 잘 갈라내면은 얘가 그에 맞게 더 잘 만들 거고 얘도 그에 맞게 더 잘 판별을 해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듀얼하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라는 식의 그런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문제가 좀 있고 그런 이제 측면에서 다른 알고리즘들이 또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실습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강의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텐서보드는 뭐냐면 그 저희가 이제 돌리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레스 엔트로피가 그 아까 말씀드린 로스 펑션 중에 하나인데 얘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로스가 이렇게 높았다가 점점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도 정확도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네,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줄임말인데 컨볼루션 들어봤나요? 컨볼루션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아까 대답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이 과학 CNN 자체를 컨볼루션이 뭔지 뭘 그냥 더한다는 그냥 뭔가 겹겹이 하고 네,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사람 컨볼루션 많이 들어봤을 텐데 다학년 분들은 그 수학적으로 그냥 원리 함수성이라고 하면은 네, 그 데이터 원본 데이터가 있고 필터가 있으면 네, 하나씩 통과해가면서 각 데이터끼리 곱한 값을 더한 값을 하나로 만드는 걸로 의미한 거는 한데 네. 좋습니다. 그 이렇게 질문을 좀 하니까 좋네요. 아, 얘를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저희가 그 시그마 서메이션 기호가 있잖아요. 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필터 크기에 따라서 뭐 i는 뭐 0부터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간단하게 세 개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 음,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1번이 있고 아니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매트릭스랑 뭐 매트릭스 다른 매트릭스에서 M이랑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얘가 매트릭스가 뭐 잠시만요. 네, 얘 매트릭스의 인덱스가 3개가 있다고 쳤을 때 얘는 0에서 2까지 가고 얘는 2-i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그러니까 M이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N이라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뒤집어줘서 하나씩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는 거. 서메이션이니까. 그래서 얘는 거꾸로 하고 얘는 원래 방향으로 해서 곱하고 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원래 컨볼루션이라는 그 연산인데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뒤집어서 같이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 근데 사실 딥러닝에서는 그냥 약간 내적하듯이 써요. 그러니까 거꾸로 안 뒤집고 그냥 써요. 왜냐면은 딥러닝도 어쨌든 그 뭐냐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굳이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뒤집은 거랑 거꾸로 한 거랑 어쨌든 뒤집으면은 뒤집은 거에 맞춰서 학습을 할 거고 안 뒤집으면은 그거에 맞게 또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냥 컨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신호 처리랑은 좀 다르게 쓰여요. 어, 어쨌든 그 데이터 와이즈하게 곱해서 더한다라는 게 컨볼루션이고요. 그래서 컨볼루션이 이렇게 있고 음, 네, 이게 에브리띵이라고 해놨는데 에브리띵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옛날 강의니까. 그래서 컨볼루션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맵이 생겨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에 거친 이 필터들을 여러 개 가지고 이렇게 맵들을 만들고 얘네들을 좀 압축해줬다가 다시 컨볼루션에 거치고 서브샘플링해서 압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풋 단까지 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어떤 이제 CNN으로 할 때 이미지를 분석해서 어떤 라벨 값에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뭐 얘가 뭐 내가 원하는 거랑 얼마나 가깝냐 이런 정확도를 나타낼 때 그런 수치로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플리 커넥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닐 때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 와이즈하게 곱해서 더하고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그 뉴런 간의 그 시냅스들의 그 뭐냐 엣지들의 이렇게 그 파라미터들이 있었으면은 여기는 그 필터들의 예를 들어서 어 아까 뭐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이렇게 컨볼루션들이 있었는데 컨볼루션 필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필터마다 W랑 B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 엣지마다 있는 거. 그래서 혹시 뭐 한번 배워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거 바탕으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플립 커넥트 네트워크랑 CNN이 있으면은 혹시 CNN이 뭐가 더 좋은지 왜 성능이 잘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딱 봐도 이미지 빅데이터가 엄청 많았는데 CNN은 컨볼루션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개의 데이터 하나로 되니까 다음 레이어에서는 빅데이터가 더 줄어들어가지고 연산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만약에 제가 반박을 하면요. 그냥 그냥 제 생각이고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플리 커넥트 네트워크도 그 뉴런들이 몇 개씩 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 처음에 뭐 100개 줬다가 50개 줬다가 이렇게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다른 뜻입니다. 아니요, 그냥 실수한 연습만을 줄어든다고. 전반적으로 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채널당 빅데이터가 레이어 하나를 지날수록 컨볼루션하니까 일단 줄어들잖아요. 이 정도 연산이 좀 다음 레이어 넘어갈 때 연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연산량이 줄어드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살짝 좀 뭔가 좀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C는 제가 특정 영역을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배열로 처리해가지고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사진 데이터는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랑 여기 있는 데이터랑 여기 다음 데이터가 배열로 처리해버리면 여기 다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진 데이터는 바로 옆에 있는 위에 아래는 상하좌우로 주변에 있는 데이터가 좀 더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좀 더 프리커넥트 되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그 측면도 일단 있어요. 이게 이미지에서 CNN을 쓰거든요. 이미지에서 쓰는 이유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이게 근처에 있는 그 로컬 정보들이 서로 관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도 대충 그림 하나만 찾아보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뭐 고양이면은 고양이가 뭐 막 그 찢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얼굴을 했으면은 이 얼굴 근처로 고양이라는 정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사진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지역적인 정보가 중요하고 그 근처에 있는 로컬 값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잘 함축하는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생겼다라고 하고 그리고 고양이 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CNN이 나온 그 이론적인 배경에 또 뭐가 있냐면 허블이랑 비젤이라는 그 생물학자들이 이제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뇌에다가 전극을 꽂고 그 다음에 고양이한테 뭘 보여주면서 어떤 거에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이제 그런 것들 실험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뉴런은 뭐 엣지 성분에만 반응을 하고 어떤 뉴런은 뭐 다른 어떠한 그런 거에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뇌에서 뉴런들이 이제 이미지를 처리할 때 그 뉴런마다 어떤 특정 정보에 좀 민감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CNN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로컬한 정보들이 좀 뽑아내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연산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좀 보충하고 싶으신 분? 그 딥러닝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혼자 떠들면은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좀 하고 싶어서. 태연님 알지 않아요? 아니, 정확하지 않은데 파라미터가 줄어든다고 하는 표현이 네, 파라미터가 줄어든 측면에서 어떤 점이 슬립 커넥트에 비해서 장점인지.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약간 처음이라고 해요. 하나하나당 이제 그 가중치랑 바이어스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CNN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데이터 전체를 필터 하나당 이렇게 있는데 그 필터가 예를 들어서 뭐 3 바이 3이라고 하면은 3 바이 3하고 뭐그 깊이가 한 64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개수만큼의 그 가중치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파라미터 수가 훨씬 줄어들어서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속도가 좀 더 빨리 되고 약간 그런 친구들. 네, 좋아요. 네, 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제가 사실 슬립 커넥트 네트워크의 좀 생략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저희가 뭐 좀 손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쨌든 그 프레임워크나 그 딥러닝 하는 쪽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라는 뜻이 뭐냐면 레이어가 이렇게 앞뒤로 있잖아요. 얘네들이 각각의 뉴런을 뭐 n 개씩 가지고 있을 텐데 뭐 nm 가지고 있을 텐데 얘네들이 뭐 원하는 것만 딱 이렇게 뭐 미리 알고 정하면 좋은데 얘네들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왜냐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랑 했을 때 그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m이잖아요. 그래서 m개가 있고 이 각 뉴런 n개마다 m개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 웨이트가. 그래서 n 곱하기 m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미지 그 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56과 256이라고 하면은 이 n이 256 곱하기 25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가 너무 막막하죠. 너무 크니까. 그래서 연산이 크고, 근데 CNN을 하면 뭐가 좋냐? 이게 CNN 필터를 3 바이 3으로 했으면은 얘를 만들어 놓고 얘를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미지에다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미지가 있을 때 얘를 한 픽셀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필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서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2의 8승이니까 2의 16승짜리 인풋이 들어오고 그거랑 m이 또 곱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일단 9개만 있고 9개를 뭐 이 필터를 또 여러 개 만들어야 되긴 하니까 필터 뭐 9개랑 필터 개수만큼 9 곱하기 뭐, 뭐 필터라고 해서 F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 일단 파라미터 수가 엄청 줄어들죠. 이거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일. 네. 원본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필터의 사이즈로만 파라미터 수가 정해졌나요? 어, 그거는 이제 사실 반만 설명하긴 했는데 그 잠시만요. 이제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웨이트들은 이 필터에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바이오스는 그러니까 그 편향값은 아마 아니다. 이 필터의 웨이트랑 바이오스 둘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바이오스가 지금 인풋에 그 인풋 크기만큼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근데 인풋에 바이어스가 있더라도 얘가 사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랑 엮여서 이제 동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얘랑 곱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네. 이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NN은 뭐 컨볼루션은 하는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서브샘플링이라고 해서 그 레이어 그 컨볼루션을 거쳐서 나온 그 아웃풋에다가 또 추가로 조치를 해서 이제 더 작게 만드는 그 뭐냐 연산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데 네, 슬라잉 오버레이 인풋 이미지라고 해서 그 필터 하나를 정했으면 그게 이제 전체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젝트 로케이션 오브 오브젝트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미지에서 정보들이 로컬하게 담겨 있으니까 플리 커넥트들은 얘랑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정보를 뽑아내기가 어려운데 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 여기 그림이 있네. 그래서 지금 필터가 1, 0, 1, 0, 1, 0, 1, 0, 1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잘 계산해 보시면은 1, 0, 1이 그 주사위 눈 5처럼 되어 있었으니까 얘네 다 더하면은 4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거가 4로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도 얘랑 얘가 있으니까 3이 이렇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와이즈 해서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여서 지금 1이라서 그런 건 안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필터의 첫 부분이랑 얘랑 곱해줘서 더하고 얘랑 곱해줘서 더하고 이거를 그 각각 그 위치별로 해서 끌려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연산이 진행돼요. 벌써 나와서 그런가? 아 그러네 시간은 빨리 끝내볼게요. 제작진들은 교수님이 한 5분 정도만 더. 그러네. 제로 패딩은 그 데이터가 그 방금 하면서 그 3 x 3으로 했는데 원래 5 x 5였는데 3 x 3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필터를 처음에 여기다가 넣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그 필터가 들어가는 그 자리가 여기여서 이렇게 잘린 건데 이걸 막아주려고 제로 패딩을 한 게 있고요. 네, 스트라이드는 이 필터들을 어떤 간격으로 줄 거냐라고 해서 간격이라는 뜻이고 네, 원래 이렇게 얘가 이렇게 세 개 되고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가면서 했으면은 얘가 두 칸씩 이동을 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2D로도 많이 쓰고 이 부분은 네, 일단 넘어갈게요. 시간이 있어서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기tab을 주면 안 올려. 아, 다시 연결을 못해서. 연결. 어디다 올리시면 돼요? 다시. 질문 좀 네네, 지금